2만 대입니다. 불과 3년 만에 사라진 전차와 장갑차의 숫자입니다. 한 대에 수십억 원씩 하는 철갑, 괴물들이 순식간에 폐처리됐습니다. 무엇에 당했을까요? 다른 전차일까요? 아닙니다. 전투기일까요? 아닙니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누구나 살 수 있는 몇십만 원짜리 드론입니다. 100만 원이 100억 원을 죽이는 시대가 왔습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이건 지금 이 순간 우크라이나 전쟁터에서 매일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저는 지난 15년간 세계 각지의 전쟁터를 취재해온 군사 전문 기자입니다.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시리아를 거쳐 지금은 유럽과 아시아의 군사 기술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평생 전쟁을 취재하면서 느낀 건 전쟁의 승패는 결국 기술이 좌우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2022년 2월 이후 제가 알던 모든 상식이 무너졌습니다. 그날은 2022년 2월 24일 새벽이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전 세계가 러시아의 압도적인 전차 부대를 보며 전쟁은 금방 끝날 거라 예상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러시아는 세계 2위 군사 강국이었고 수천 대의 전차와 장갑차를 보유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지금까지 2025년 말 현재까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에서 파괴된 전차와 장갑차가 무려 2만 대에 달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느 정도 규모인지 아십니까? 한국이 보유한 전차가 2,300대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전차의 거의 9배가 넘는 양이 불과 3년도 안 되는 시간에 전쟁터에서 사라진 겁니다. 저는 처음에 이 숫자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전차가 파괴될 수 있을까요? 전차는 현대전의 핵심 무기입니다. 두꺼운 장갑, 강력한 화력, 높은 기동성을 갖춘 전쟁의 왕이라 불리는 무기입니다. 한 대 가격이 수십억 원에 달합니다. 그런 전차들이 어떻게 이렇게 쉽게 파괴됐을까요? 더 놀라운 건 이 2만 대가 어떻게 파괴됐느냐는 겁니다. 여러분은 전차가 어떻게 파괴될 거라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다른 전차와의 전투에서 파괴될 거라 생각하실 겁니다. 전차 대 전차의 정면 승부 말이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전차 대 전차의 전통적인 전차전으로 파괴된 건 고작 10%도 안 됩니다. 그럼 나머지 90%는 무엇에 파괴됐을까요? 바로 드론과 대전차 미사일입니다. 특히 드론의 활약이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현장에서 확인한 영상들을 보면 정말 믿기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날아온 작은 드론 하나가 수십억 원짜리 전차를 순식간에 폐철로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라는 중국 온라인 쇼핑몰 들어보셨죠? 거기서 파는 상용 드론 말입니다. 취미로 날리는 그런 드론들 있잖아요. 가격이 얼마냐면 비싼 것도 수백 달러, 우리 돈으로 수십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면 살 수 있습니다. 누구나 온라인으로 주문할 수 있는 그런 드론입니다. 이런 드론에 작은 폭탄 하나만 달아서 날리면 어떻게 될까요? 수십억 원짜리 전차가 그대로 폭발합니다. 계산해 보세요. 수십만 원짜리가 수십억 원짜리를 격파하는 겁니다. 가성비로 따지면 거의 1대 1000배 가치를 파괴하는 거죠. 이게 말이 됩니까? 하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제가 우크라이나 현장에서 만난 한 러시아군 탱크 승무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전차를 버리고 도망쳤다가 포로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우리는 전차 안에서 늘 불안했습니다. 언제 어디서 드론이 날아올지 모르니까요. 레이더도 소용없었습니다. 드론은 너무 작고 느려서 레이더에 잘 안 잡힙니다. 잡힌다 해도 새인지 드론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폭발음이 들리면 그게 끝입니다. 동료들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이게 얼마나 혁명적인 변화냐면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전쟁의 승패를 가른 건 누가 더 비싸고 강력한 무기를 많이 갖고 있느냐였습니다. 전차, 전투기, 항공모함 같은 첨단 무기들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누구나 인터넷으로 살 수 있는 값싼 드론이 그런 첨단 무기들을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전쟁의 법칙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이제 전쟁은 누가 더 비싼 무기를 갖고 있느냐가 아니라 누가 드론을 더 잘 막느냐의 싸움이 됐습니다. 수백 달러짜리 드론을 막지 못하면 수십억 원짜리 전차도 무용지물입니다. 저는 이 현상을 취재하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드론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세계 각국은 어떤 대응을 하고 있을까? 그리고 누가 가장 앞서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저는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며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미국, 유럽, 이스라엘, 그리고 아시아까지.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가장 앞선 기술을 가진 나라가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이었습니다.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잠시만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영상 끝까지 보신 후 댓글에 자랑스런 대한민국을 남겨주세요. 하지만 한국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제가 드론 위협의 심각성을 처음으로 실감한 순간부터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한국 기술이 왜 그토록 혁명적인지 이해하실 수 있으니까요. 시계를 2025년 5월로 돌려보겠습니다. 그때 저는 아시아에서 벌어진 한 사건을 취재하고 있었습니다. 2025년 5월이었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에서 국경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양국 군대가 충돌했고 드론이 대량으로 사용됐습니다. 저는 이 전쟁을 가까이서 지켜보며 드론의 위력을 실감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인도 국방부 내부에서 흘러나온 평가 보고서를 제가 입수했습니다. 그 보고서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파키스탄에서 날아온 드론을 우리가 제대로 잡지 못했다. 인도는 세계 4위 군사 강국입니다. 최신 레이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도도 드론을 제대로 탐지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드론 위협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 보고서를 보고 깨달았습니다. 드론을 막는 것은 단순히 격추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말이죠. 먼저 드론을 발견해야 합니다. 보지 못하면 막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기존 레이더로는 작은 드론을 탐지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드론은 너무 작습니다. 일반 전투기나 폭격기는 크기가 수십 미터입니다. 하지만 상용 드론은 크기가 불과 50cm에서 1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기존 군용 레이더는 큰 물체를 탐지하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드론은 레이더망을 뚫고 들어옵니다. 둘째, 드론은 너무 느립니다. 이상하게 들리시죠? 느린 게 왜 문제냐고요. 기존 레이더는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를 탐지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전투기는 시속 수백 킬로미터로 날아갑니다. 미사일은 마하 속도로 날아갑니다. 그런데 상용 드론은 시속 50km에서 100km 정도로 천천히 날아갑니다. 그래서 레이더가 드론을 위협으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셋째, 새와 구분이 안 됩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드론의 크기와 속도는 새와 비슷합니다. 갈매기, 까마귀, 독수리 같은 큰 새들 있잖아요. 이런 새들도 크기가 50cm에서 1m 정도이고 날아가는 속도도 시속 50km에서 100km 정도입니다. 레이더 화면에서는 새와 드론이 똑같아 보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레이더 담당자는 화면에 나타난 물체가 새인지 드론인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새라고 생각하고 무시했는데 그게 폭탄을 실은 드론이면 기지가 공격받습니다. 그렇다고 새로 보이는 모든 물체를 격추할 수도 없습니다. 정말 새일 수도 있고 미사일 낭비가 너무 심하니까요. 저는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근무하는 한 레이더 담당 병사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저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새로 보이는 물체가 화면에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전부 드론인 줄 알고 긴장했죠. 하지만 대부분 새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중에는 무감각해집니다. 아, 또 새겠지 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정말 드론이 날아왔고 우리 기지가 공격받았습니다. 동료 3명이 죽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새라고 생각하고 무시했거든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죄책감에 시달리는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그의 잘못이 아닙니다. 시스템의 한계입니다. 사람이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을 강요받는 겁니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레바논 국경에서 근무하는 이스라엘군 병사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헤즈볼라는 드론에 폭탄을 달아서 날립니다. 하지만 우리 레이더는 그걸 새로 인식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불안합니다. 화면에 뭔가 나타나면 새인지 드론인지 도박을 하는 거죠. 저는 이 문제를 깊이 취재하면서 세계 각국의 군사 전문가들을 인터뷰했습니다. 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드론 시대의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건 탐지입니다. 먼저 보는 자가 이깁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드론을 먼저 발견하면 대응할 시간이 생깁니다. 요격 미사일을 쏘든 전자전으로 무력화시키든 회피 기동을 하든 뭐라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발견하지 못하면 그냥 당하는 겁니다. 드론 전쟁의 핵심은 격추가 아니라 탐지입니다.
그렇다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드론 탐지 레이더는 어느 나라 것일까요? 2025년 6월까지만 해도 저는 당연히 미국이나 이스라엘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미국은 세계 최강 군사 강국이고 이스라엘은 실전 경험이 풍부하니까요. 실제로 이스라엘은 드론 탐지 레이더 분야에서 세계 1위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주변국들과 늘 긴장 관계에 있습니다. 하마스, 헤즈볼라 같은 무장 단체들이 드론으로 공격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드론 탐지 기술에 많은 투자를 했고 실전에서 검증된 레이더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저는 2025년 6월에 이스라엘을 방문했습니다. 텔아비브에 있는 한방산 업체를 취재했습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의 최신 드론 탐지 레이더를 직접 봤습니다. 담당자는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레이더는 10km 밖에서 작은 드론도 탐지할 수 있습니다. 세계 최고 성능입니다. 저는 감탄했습니다. 10km라면 상당한 거리입니다. 드론이 10km 밖에서 접근할 때 미리 발견한다면 충분히 대응할 시간이 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기술이 정말 세계 최고라고 믿었습니다. 취재 노트에 큰 글씨로 적었습니다. 이스라엘 10km, 세계 최고. 이스라엘 취재를 마치고 귀국하던 중 저는 기내에서 동료 기자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제임스, 한국도 취재해봐. 미국 국방부 쪽에서 한국 드론 탐지 기술이 대단하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 한국이라고요? 저는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한국이 반도체와 자동차로 유명하다는 건 알았지만 군사 기술에서 이스라엘을 능가한다. 믿기 어려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한국을 과소평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빠르게 성장한 개발도상국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국방부가 주목한다면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미국은 세계 최강 군사 강국입니다. 그럼 미국이 주목하는 기술이라면 뭔가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국에 직접 가서 확인해보기로 말입니다. 9월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부터 제가 한국에 대해 알던 모든 것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9월 15일,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서울은 제 예상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세련된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관광하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드론 탐지 레이더, 그 실체를 확인하러 온 겁니다. 서울에 도착한 다음 날인 9월 16일, 저는 한국의 한방산 업체를 방문했습니다. 회사 이름은 밝힐 수 없지만 한국의 주요 방산 기업 중 하나입니다. 회사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놀랐습니다. 벽면에 걸린 여러 무기 체계의 사진들, K 전차, K9 자주포, 천궁 미사일, 모두 한국이 독자 개발한 무기들이었습니다. 담당자가 저를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첫 슬라이드에 큰 글씨가 나타났습니다. AESA 드론 탐지 레이더, 탐지 거리 13km. 13km라고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스라엘 레이더가 10km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한국은 13km라니. 3km 차이입니다. 저는 즉시 질문했습니다. 죄송하지만 확인하고 싶습니다. 13km가 맞습니까? 스펙상이 아니라 실제 탐지 거리가요? 담당자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실측 거리입니다. 우리는 수백 번의 실제 테스트를 했습니다. 모든 테스트에서 13km 이상 거리에서 탐지에 성공했습니다. 그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레이더의 실제 탐지 거리는 5km입니다. 10km는 광고용 수치였어요. 실전에서는 5km밖에 안 나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5km라고요? 이스라엘이 스펙을 부풀렸다는 말입니까? 5km와 10km는 2배 차이입니다. 이건 과장을 넘어서 거짓말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한국 레이더는 이스라엘 실제 성능의 2배가 넘습니다. 정확히는 2.6배입니다. 13 나누기 5는 2.6입니다. 저는 노트에 크게 적었습니다. 한국 13km, 이스라엘 5km, 2.6배 차이.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수치만으로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실전에서 검증돼야 진짜입니다. 그래서 저는 물어봤습니다. 증거를 보여줄 수 있습니까? 실제 테스트 결과 같은 거요. 담당자는 주저없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영상과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한국군이 실시한 수백 차례의 테스트 결과였습니다. 다양한 기상 조건에서 다양한 종류의 드론을 상대로 실시한 테스트였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탐지율 거의 100%였습니다. 작은 상용 드론부터 군용 드론까지 모두 13km 밖에서 포착했습니다. 안개가 낀 날에도, 비가 오는 날에도, 심지어 눈이 내리는 날에도 탐지에 성공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국 레이더가 진짜라는 걸 확신했습니다. 이건 허풍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작동하는 기술이었습니다. 세계 최고 성능이었습니다. 저는 흥분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15년간 군사 기술을 취재해왔지만 이런 건 처음이었습니다. 한국이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이스라엘을 2.6배나 압도하다니. 이건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패러다임의 전환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호텔 방에서 하루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취재 내용을 정리하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기사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전쟁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발견이었습니다. 저는 미국에 있는 제 동료 기자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국에서 엄청난 걸 발견했어. 드론 탐지 레이더인데 이스라엘보다 2.6배 뛰어나. 13km야. 이거 진짜야. 직접 확인했어. 동료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정말 한국이 믿기지 않는데. 확실해? 저는 답했습니다. 100% 확실해. 내일 더 취재할 거야. 이거 큰 기사 나온다. 다음 날인 9월 17일, 저는 다시 그 회사를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기술 담당자를 직접 만나 상세한 설명을 듣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들은 흔쾌히 응해줬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게 된 기술의 비밀은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담당자는 저를 기술 연구소로 안내했습니다. 거대한 건물 안에는 최첨단 장비들이 가득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한국 레이더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2.6배나 압도할 수 있었는지 그 비밀을 알게 됐습니다. 핵심은 세 가지 혁명적 기술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AESA 레이더입니다. AESA는 능동전자 주사 배열이라는 뜻입니다. 어려운 말이죠.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기존 레이더는 안테나가 물리적으로 회전합니다. 레이더 접시가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주변을 살피는 겁니다. 공항에서 보신 적 있으시죠? 관제탑 위에서 돌아가는 레이더 말입니다. 이런 방식은 한 방향을 보는 동안 다른 방향은 못 봅니다. 그래서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를 놓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AESA 레이더는 완전히 다릅니다. 안테나가 고정돼 있고 전자적으로 방향을 바꿉니다. 수천 개의 작은 송수신기가 배열돼 있어서 동시에 여러 방향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눈이 수천 개인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드론이 어느 방향에서 오든 놓치지 않고 포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이 AESA 레이더는 한국이 독자 개발한 겁니다. 전투기용 AESA 레이더 기술을 드론 탐지용으로 응용했습니다. 세계에서 이런 시도를 한 나라는 우리가 처음입니다. 한국이 처음이라고요?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미국도 이스라엘도 하지 못한 걸 한국이 해낸 겁니다. 두 번째 기술이 더 놀라웠습니다. 바로 AI 알고리즘입니다. 이게 정말 핵심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드론과 새를 구분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요. 한국은 이 문제를 AI로 완벽하게 해결했습니다. 드론과 새는 크기와 속도가 비슷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날개 움직임입니다. 새는 날개를 펄럭입니다. 하지만 드론은 프로펠러가 일정하게 돕니다. 이 차이를 AI가 감지합니다. 한국의 AI 알고리즘은 실시간으로 물체의 움직임 패턴을 분석합니다. 날개가 펄럭이는 패턴이 보이면 새로 판단합니다. 프로펠러가 일정하게 도는 패턴이 보이면 드론으로 판단합니다. 이 과정이 0.5초도 안 걸립니다. 담당자가 시연을 보여줬습니다. 레이더 화면에 여러 물체가 나타났습니다. 갈매기 3마리, 까마귀 2마리, 그리고 드론 한 대였습니다. AI는 즉시 드론만 빨간색으로 표시했습니다. 나머지 새들은 녹색으로 표시됐습니다. 오탐지가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감탄했습니다. 이건 정말 획기적인 기술입니다. 기존 레이더가 할 수 없던 걸 해낸 겁니다. 담당자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이 AI 알고리즘도 한국이 독자 개발했습니다. 수천 시간의 비행 데이터를 학습시켰습니다. 새 100종, 드론 50종의 비행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정확도가 99.7%에 달합니다. 99.7%라고요? 이건 거의 완벽한 수준입니다.
1000번 중에 997번은 정확하게 구분한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기술이 결정타였습니다. 바로 수평 이동 물체 탐지 기술입니다. 기존 레이더는 수직으로 움직이는 물체를 잘 잡습니다. 위로 올라가거나 아래로 내려오는 물체 말입니다. 전투기나 미사일은 대부분 이렇게 움직입니다. 하지만 드론은 다릅니다. 드론은 수평으로 날아갑니다. 땅과 평행하게 일정한 고도를 유지하면서 날아옵니다. 기존 레이더는 이런 수평 이동 물체를 잘못 잡습니다. 레이더 신호가 지면에 반사돼서 간섭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걸 지면 클러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낮은 고도로 수평 비행하는 드론은 레이더망을 쉽게 뚫고 들어옵니다. 하지만 한국의 AESA 레이더는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신호 처리 기술이 뛰어나서 지면 반사파를 걸러냅니다. 그래서 수평으로 날아오는 드론도 완벽하게 추적합니다. 드론이 회피 기동을 해도 소용없습니다. 전방위에서 포착하니까요. 담당자가 이렇게 정리해줬습니다. 우리 레이더의 강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13km 탐지 거리로 세계 최장입니다. 둘째, AI로 새와 드론을 99.7% 정확하게 구분합니다. 셋째, 수평 이동 드론까지 완벽하게 잡아냅니다. 이 세 가지를 모두 갖춘 레이더는 세계에서 우리가 유일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완전히 이해가 됐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세계 1위가 됐는지 말입니다. 단순히 한 가지 기술이 뛰어난 게 아니라 세 가지 혁명적 기술을 완벽하게 통합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오후 9월 17일 오후 2시였습니다. 저는 실제 테스트 현장을 방문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한국 중부에 있는 군 시험장이었습니다. 거기서 저는 실제로 레이더가 작동하는 모습을 직접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 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인상 깊은 장면 중 하나였습니다. 넓은 평야가 펼쳐진 시험장이었습니다. 레이더는 평범한 컨테이너 안에 설치돼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해 보였지만 안에는 최첨단 장비들이 가득했습니다. 담당자가 설명했습니다. 지금부터 실제 드론을 날려서 테스트하겠습니다. 13km 밖에서 시작합니다. 저는 화면을 주시했습니다. 레이더 화면에는 아직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담당자가 무전기로 지시했습니다. 드론 발진. 멀리서 작은 드론 하나가 날아올랐습니다. 육안으로는 전혀 보이지 않는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레이더 화면에는 즉시 작은 점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탐지 완료. 거리 13.2km. 저는 감탄했습니다. 정말 13km 밖에서 잡아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화면에 또 다른 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새들이었습니다. 새 3마리가 접근 중입니다. AI 분석 시작. 0.5초 후 화면의 색깔이 표시됐습니다. 드론은 빨간색, 새들은 녹색이었습니다. 완벽하게 구분됐습니다. 담당자가 설명했습니다. AI가 날개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분석합니다. 새는 날개를 펄럭이는 패턴이 불규칙합니다. 하지만 드론은 프로펠러가 일정한 속도로 돕니다. 이 차이를 AI가 0.5초 만에 판별합니다. 테스트는 계속됐습니다. 드론이 점점 가까이 접근했습니다. 10km, 8km, 5km. 모든 구간에서 레이더는 완벽하게 추적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수평 비행 테스트였습니다. 드론이 땅과 평행하게 낮은 고도로 날아왔습니다. 이런 경우 기존 레이더는 지면 반사파 때문에 탐지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국 레이더는 달랐습니다. 드론이 수평으로 날아와도 화면에서 놓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드론이 지그재그로 회피 기동을 해도 계속 추적했습니다. 담당자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레이더는 드론의 모든 움직임을 추적합니다. 상하좌우, 어느 방향으로 움직여도 놓치지 않습니다. 이게 AESA 레이더의 강점입니다. 테스트가 끝나고 저는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총 50회 테스트에서 탐지율 100%, 오탐지율 0%였습니다. 완벽한 성적이었습니다. 저는 담당자에게 물었습니다. 이 레이더를 실제로 배치하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담당자가 대답했습니다. 단순합니다. 드론을 먼저 보면 살고 못 보면 죽습니다. 우리 레이더는 세계에서 가장 멀리, 가장 정확하게 봅니다. 이스라엘보다 2.6배 멀리 봅니다. 그게 생존 확률을 2.6배 높입니다. 2.6배 높다고요?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이건 생과 사의 차이입니다. 전쟁터에서 23분의 시간은 생사를 가릅니다. 13km 밖에서 드론을 발견한다는 건 그만큼 대응 시간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그날 저녁
9월 17일 저녁 7시였습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와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취재 내용을 타이핑하는데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흥분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큰 글씨로 적었습니다. 한국이 세계를 바꾸고 있다. 13km. 이스라엘의 2.6배. 세계 최고. 이건 혁명이다. 하지만 저는 또 다른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뛰어난 기술을 왜 세계가 몰랐을까요? 왜 이스라엘이 1위라고 알려져 있었을까요? 다음 날인 9월 18일 아침, 저는 다시 그 회사를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개발 책임자를 만났습니다. 그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뛰어난 기술을 세계가 몰랐습니까? 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개발했습니다. 떠들지 않았어요. 그냥 묵묵히 기술을 완성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원래 그렇습니다. 말보다 실력으로 증명하는 걸 좋아하죠. 그리고 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2023년에 개발을 완료했고 2024년부터 군에 배치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서서히 국제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한국인의 특성을 엿봤습니다. 과시하지 않고 실력으로 증명하는 스타일.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문화. 이게 한국의 강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지금 제 눈앞에 있었습니다. 세계 최고 13km, 이스라엘의 2.6배. 한국에서의 사흘간의 취재, 9월 15일부터 18일까지의 취재를 마치고 저는 미국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가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세계가 한국 기술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9월 25일, 저는 미국 워싱턴 DC에 있었습니다. 한국을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저는 여전히 한국 레이더에 대한 취재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세계 각국의 반응을 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미국의 반응을 알아봤습니다. 제가 아는 국방부 관계자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펜타곤 근처의 한 카페에서 저를 만나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임스, 한국 취재 잘 봤어. 13km, 정말 놀랍더군. 우리도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어. 저는 물었습니다. 미국도 관심이 있습니까? 미국이 세계 최강인데요. 그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격추 기술은 발달했지만 탐지 기술은 상대적으로 미흡해. 드론을 잡는 미사일, 레이저, 전자전 장비는 뛰어나. 하지만 작은 드론을 먼 거리에서 탐지하는 기술은 아직 부족해. 한국의 탐지 레이더와 미국의 격추 시스템을 결합하면 완벽한 드론 방어가 가능해. 미국이 인정한 겁니다. 세계 최강 군사 강국인 미국이 한국 기술을 인정한 겁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한국의 강점은 탐지 거리만이 아니야. AI 구분 능력이 뛰어나다는 점이 더 중요해. 우리도 비슷한 연구를 하고 있지만 아직 실용화 단계는 아니야. 한국은 이미 실전 배치를 시작했어. 속도가 정말 빠르더군. 저는 한국의 또 다른 강점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실행력입니다. 연구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만들어내고 배치까지 한다는 점. 이게 한국의 경쟁력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중국의 반응을 알아봤습니다. 물론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경로를 통해 중국의 속내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10월 초, 저는 베이징에 있는 한 중국 군사 전문가를 만났습니다. 그는 익명을 조건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드론 탐지 레이더를 매우 경계하고 있습니다. 특히 13km 탐지 거리와 AI 구분 기술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왜 중국이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중국은 드론 기술에 막대한 투자를 해왔습니다. 특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양측에 드론을 공급하면서 엄청난 실전 데이터를 축적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만난 한 한국 군사 전문가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이 양쪽에 드론을 공급하면서 실전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얻었어요. 전 이게 무섭습니다. 중국은 어떤 드론이 어떤 상황에서 효과적인지 다 알게 됐습니다. 어떤 고도로, 어떤 속도로, 어떤 경로로 날아가야 효과적인지 전부 데이터로 갖고 있습니다. 이건 엄청난 정보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드론 탐지 레이더는 이런 중국의 드론 전략을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드론을 만들어도 아무리 많은 실전 데이터를 갖고 있어도 13km 밖에서 탐지되면 소용없으니까요. 그래서 중국이 신경을 쓰는 겁니다. 그 중국 전문가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한국은 조용히 핵심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올라섰습니다. 13km는 우리도 아직 달성하지 못한 수치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경고입니다. 한국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죠. 저는 중국의 이런 반응에서 한국 기술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조차 인정하는 기술, 중국이 무서워하는 기술. 이게 바로 한국의 13km 드론 탐지 레이더였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인도의 반응을 알아봤습니다. 10월 중순, 저는 뉴델리에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2025년 5월에 인도가 파키스탄과의 전쟁에서 드론을 제대로 막지 못했다고요. 그 후 인도가 어떻게 대응했는지 궁금했습니다. 인도 국방부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우리는 파키스탄의 드론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지 못했습니다. 기존 레이더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시스템을 찾고 있습니다. 그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최근 분쟁을 경험한 나라들이 모두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드론을 잡기 위한 레이더가 어디게 최고냐고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레이더가 최고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13km, 이스라엘의 2.6배. 이 숫자가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저는 인도뿐 아니라 여러 나라를 취재했습니다. 필리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모두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모두가 한국의 드론 탐지 레이더에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특히 중동 지역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11월 초, 저는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했습니다. 중동은 드론 위협에 늘 노출돼 있는 지역입니다. 이란, 예멘의 후티 반군, 이라크와 시리아의 무장 단체들이 드론을 활용한 공격을 자주 시도합니다. 한 사우디아라비아 군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수년간 드론 공격에 시달렸습니다. 석유 시설, 공항, 정부 청사가 드론에 공격받았습니다. 기존 방공 시스템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13km 레이더 시스템은 우리가 찾던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레이더도 고려했지만 실제로는 5km밖에 안 나온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한국은 2.6배 뛰어납니다. 유럽의 반응도 주목할 만했습니다. 11월 중순, 저는 폴란드를 방문했습니다. 폴란드는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드론 위협을 절실히 느낀 나라입니다. 폴란드 국방부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에서 드론의 위력을 목격했습니다. 2만 대의 전차와 장갑차가 파괴됐고 그중 90%가 드론에 당했습니다. 우리도 같은 위협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한국의 13km 탐지 레이더는 우리의 방어 체계를 혁명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보다 2.6배 뛰어나다는 점이 결정적입니다. 저는 세계 각국을 취재하면서 공통적인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모두가 한국 기술을 높이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놀라워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언제 이렇게 발전했냐고 말입니다. 한 유럽 방산 전문가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한국은 방산 기술에서 2등국이었습니다. 선진국의 기술을 도입해서 쓰는 나라였죠.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한국은 자체 기술로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 체계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특히 드론 탐지 레이더는 누구도 따라잡을 수 없는 수준입니다. 13km는 경이로운 숫자입니다.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했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했으니까요. 13km, 이스라엘의 2.6배, 세계 최고. 11월 말, 저는 모든 취재를 마치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약 3개월간의 긴 여정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시작해서 미국, 중국, 인도, 중동, 유럽을 거쳐 다시 미국으로. 그리고 제가 확인한 건 명확했습니다. 한국의 드론 탐지 레이더는 진짜였습니다. 세계 최고였습니다. 그리고 세계가 그걸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게 남은 마지막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기술이 앞으로 세계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한국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답을 찾기 위해 저는 다시 한번 한국을 방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12월 10일, 저는 다시 서울에 있었습니다. 이번이 두 번째 방문입니다. 첫 번째는 9월이었고, 이제 3개월이 지났습니다. 이번 방문의 목적은 명확했습니다. 한국 드론 탐지 레이더의 미래를 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취재를 마치고 돌아온 지금, 저는 한국의 드론 탐지 레이더가 갖는 의미를 되새겨봅니다. 첫째, 이 기술은 단순히 하나의 무기 체계가 아닙니다.
이건 전쟁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입니다. 드론 시대의 전쟁에서 탐지는 곧 생존입니다. 먼저 보는 자가 이깁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멀리, 가장 정확하게 보는 눈을 만들어냈습니다. 13km, 이스라엘의 2.6배입니다. 둘째, 이 기술은 한국 방산의 위상을 보여줍니다. 더 이상 한국은 선진국 기술을 도입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제 한국은 세계 최고의 기술을 만들어내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조차 넘어섰습니다. 이스라엘이 5km일 때 한국은 13km를 만들어냈습니다. 2.6배 차이입니다. 셋째, 이 기술은 엄청난 시장성이 있습니다. 전 세계가 드론 위협에 노출돼 있습니다. 모두가 해결책을 찾고 있습니다. 한국은 그 해결책을 갖고 있습니다. 시장 선점의 기회가 큽니다. 저는 서울에서 만난 한국 군사 전문가의 말이 계속 생각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스템이 세계 최고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빨리 우리가 이 시스템을 가지고 시장을 선점해야 합니다. 13km, 이건 우리만의 강점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저는 최근에 구체적인 소식들을 확인했습니다. 2025년 12월 현재 폴란드가 한국의 드론 탐지 레이더 도입을 공식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약이 성사되면 유럽 첫 수출이 됩니다. 폴란드는 이스라엘 레이더도 검토했지만 실제 성능이 5km밖에 안 나온다는 걸 확인하고 한국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또 사우디아라비아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홍해를 지나는 자국 선박들이 예멘 후티 반군의 드론 공격을 받고 있어서 긴급히 대응 시스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국 레이더가 유력한 선택지로 떠올랐습니다. 13km 탐지거리는 해상에서도 큰 장점입니다. 인도도 구체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파키스탄과의 국경에 한국 레이더를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인도 국방부는 2026년 상반기 중 결정을 내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5월 전쟁에서 드론을 막지 못한 아픈 경험이 있기에 이번엔 확실한 시스템을 원한다고 합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실력의 결과입니다. 한국이 조용히 쌓아온 기술력의 결과입니다. 13km, 이스라엘의 2.6배. 이 숫자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저는 한국을 취재하면서 한 가지 더 발견한 게 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신뢰를 만든다는 겁니다. 한국은 약속을 지킵니다. 납기를 지킵니다. 품질을 보장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국군이 쓰는 걸 수출합니다. 이게 한국 무기의 가장 큰 차별점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수출용은 따로 만들고 자국용은 따로 만듭니다. 성능이 다릅니다. 가격도 다릅니다. 심지어 스펙을 부풀리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10km라고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5km밖에 안 나온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한국은 같은 제품을 씁니다. 한국군이 목숨 걸고 쓰는 그 제품을 수출합니다. 13km는 광고가 아니라 실제 성능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한국은 자신의 제품을 100%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자국 병사들의 생명을 그 제품에 맡깁니다. 이보다 확실한 품질 보증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폴란드 국방부 관계자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한국 무기를 선호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국군이 실제로 쓰는 무기니까요. 한국은 북한과 대치하고 있습니다. 실전을 염두에 두고 무기를 만듭니다. 그런 무기가 가장 믿을 만합니다. 13km는 한국군의 생명을 지키는 숫자입니다. 그 숫자를 우리도 믿을 수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한국은 평화로운 나라가 아닙니다. 휴전 중인 나라입니다. 언제든 전쟁이 재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무기는 실전을 전제로 만들어집니다. 장식용이 아닙니다. 정말 싸워서 이기기 위한 무기입니다. 드론 탐지 레이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실험실에서만 좋은 제품이 아닙니다. 실제 전장에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13km 탐지 거리, 99.7% AI 구분 능력, 완벽한 추적 시스템. 이 모든 게 실전을 염두에 둔 설계입니다.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앞으로 10년 안에 한국의 드론 탐지 레이더는 세계 표준이 될 겁니다. 드론 방어하면 한국을 떠올리게 될 겁니다. 마치 반도체 하면 삼성과 SK를 떠올리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히 하나의 제품이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한국 방산 전체의 도약을 의미합니다.
드론 탐지 레이더가 증명한 건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전차도 그렇습니다. K 전차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자주포도 그렇습니다. K9 자주포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자주포입니다. 전투기도 그렇습니다. KF-21은 한국이 독자 개발한 첨단 전투기입니다. 이제 드론 탐지 레이더까지 세계 최고가 됐습니다. 13km, 이스라엘의 2.6배. 한국 방사는 모든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된 건 우연이 아닙니다. 이건 수십 년간의 노력의 결과입니다. 1950년 한국전쟁 때 한국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무기도, 기술도, 산업도 없었습니다. 전부 외국에서 원조받아야 했습니다. 그런 한국이 75년 만에 세계 최고의 무기를 만들어내는 나라가 됐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한 세대 만에 이뤄낸 기적입니다. 이건 한국인의 근면함, 교육열, 그리고 끊임없는 도전 정신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저는 한국을 취재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큰 나라입니다. 영토는 작지만 꿈은 큽니다. 인구는 적지만 열정은 큽니다. 자원은 부족하지만 기술은 풍부합니다. 드론 탐지 레이더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13km, 이스라엘의 2.6배, 세계 최고. 이 숫자들이 한국의 실력을 말해줍니다. 저는 또한 한국의 전략적 위치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한국은 북한과 대치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가 가까이 있습니다. 한국은 늘 긴장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런 환경이 한국을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생존을 위해 최고의 무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방산기술에 투자했고 세계 최고 수준에 올라섰습니다. 위기가 기회가 된 셈입니다. 한 한국 군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최고가 되거나 무너지거나 둘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고가 됐습니다. 13km는 우리의 생존 의지를 숫자로 표현한 겁니다. 저는 이 말에서 한국인의 저력을 느꼈습니다. 절박함이 최고의 동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지금의 한국입니다. 이제 한국은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만약 미군이 철수하면 한국은 독자적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국은 자체 방위 능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드론 탐지 레이더는 그 첫 단추입니다. 방어의 시작은 탐지입니다. 13km 탐지 능력은 한국의 독자 방어를 가능하게 합니다. 드론은 앞으로 전쟁에서 점점 더 중요해질 겁니다. 값싸고 효과적이니까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걸 증명했습니다. 2만 대의 전차와 장갑차, 그중 90%가 드론에 당했습니다. 모든 나라가 드론을 활용할 겁니다. 그럼 모든 나라가 드론 방어가 필요합니다. 한국은 그 해답을 갖고 있습니다. 13km 해답을 말입니다. 저는 앞으로 몇 년 안에 한국의 드론 탐지 레이더가 세계 여러 나라에 수출될 거라 확신합니다. 이미 폴란드, 사우디, 인도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약이 성사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13km는 거부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 기술을 바탕으로 더 발전할 겁니다. 드론 격추 시스템, 전자전 시스템, 통합 방공 시스템 등으로 확장될 겁니다. 한국은 드론 방어 분야에서 종합 솔루션 제공자가 될 겁니다. 탐지 13km에서 시작해서 전체 드론 방어 체계로 확장될 겁니다. 저는 이번 취재가 제 인생에서 가장 인상 깊은 경험 중 하나였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새롭게 발견했습니다. 조용하지만 강력한 나라, 떠들지 않지만 실력으로 증명하는 나라, 과거에 머물지 않고 미래를 준비하는 나라. 드론 탐지 레이더는 그런 한국의 상징입니다. 세계 최고 13km 탐지 거리, 이스라엘의 2.6배, 99.7% AI 구분 능력, 완벽한 수평 추적. 이 모든 게 한국의 실력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임스 톰슨입니다. 군사 전문 기자로서 저는 수많은 무기 체계를 봤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드론 탐지 레이더만큼 인상 깊었던 건 없었습니다. 이 기술은 진짜입니다. 검증됐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고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한국을 계속 주시할 겁니다. 한국이 또 어떤 놀라운 기술을 선보일지 기대됩니다. 드론 탐지 레이더는 시작일 뿐입니다. 한국은 계속 발전할 겁니다. 계속 혁신할 겁니다. 계속 세계를 놀라게 할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앞으로 10년 후에는 드론 방어하면 한국을 떠올릴 겁니다. 마치 지금 반도체 하면 삼성을, 스마트폰 하면 삼성을 떠올리듯이 말입니다. 한국의 드론 탐지 레이더. 이건 한국 기술의 승리입니다. 한국인의 저력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의 미래입니다. 저는 최근에 한 가지 흥미로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이미 차세대 레이더를 연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탐지 거리를 15km, 나아가 20km까지 늘리는 기술을 개발 중입니다. 13km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게 한국입니다. 한국 여러분, 자랑스러워 하십시오. 여러분의 나라가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이게 한국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게 통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의 엔지니어들은 더 나은 기술을 개발하고 있을 겁니다. 연구소에서, 공장에서, 시험장에서 그들의 노력이 한국을 더 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를 더 안전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13km. 이 숫자를 기억하십시오. 이건 단순한 거리가 아닙니다. 이건 한국의 기술력을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이건 이스라엘의 2.6배입니다. 이건 한국의 자부심입니다. 이건 한국의 미래입니다. 드론은 위협이지만 한국은 그 위협에 대한 해답을 찾았습니다. 13km 밖에서 탐지하고 99.7% 정확도로 구분하고 완벽하게 추적합니다. 이게 한국의 답입니다. 그리고 세계가 그 답을 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의 미래가 밝다고 확신합니다. 기술로 세계를 이끄는 나라, 혁신으로 미래를 만드는 나라. 한국은 그런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드론 탐지 레이더는 그 시작일 뿐입니다. 이 이야기를 주변에 알려주십시오. 한국이 이렇게 대단한 기술을 갖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그리고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한국은 작은 나라입니다. 하지만 작다고 약한 건 아닙니다. 오히려 작기 때문에 더 강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최고가 됐습니다. 생존을 위해 최고가 돼야 했고, 그래서 정말 최고가 됐습니다. 드론 탐지 레이더가 그걸 증명합니다. 이스라엘이 5km일 때 한국은 13km를 만들었습니다. 2.6배 차이입니다. 남들이 10km를 목표로 할 때 한국은 이미 그 너머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한국입니다. 한 걸음 앞서가는 나라, 남들이 꿈꿀 때 실행하는 나라, 말보다 실력으로 증명하는 나라. 이게 한국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세계에 전할 겁니다. 제 기사를 통해, 제 방송을 통해, 제 강연을 통해 한국의 놀라운 기술을 세계에 알릴 겁니다. 세계가 한국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13km, 이스라엘의 2.6배. 이 숫자를 세계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한국 기술자들을 응원해 주십시오. 그들이 밤낮 없이 연구하고 개발하는 이유는 한국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드론 시대가 왔습니다. 전쟁의 법칙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준비돼 있습니다. 세계 최강의 탐지 레이더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13km 밖에서 적을 포착하고 99.7% 정확도로 구분하고 완벽하게 추적합니다. 이게 한국의 힘입니다. 이게 한국의 미래입니다. 그리고 이게 여러분이 자랑스러워해야 할 이유입니다. 저는 제임스 톰슨입니다. 한국의 드론 탐지 레이더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자부심을 드렸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의 미래에 대한 확신을 드렸기를 바랍니다. 한국은 강합니다. 한국은 준비돼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고입니다. 드론 탐지 레이더가 그걸 증명합니다. 13km가 그걸 말해줍니다. 이스라엘의 2.6배가 그걸 증명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한국인들에게 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선배들이 폐허에서 일으켜 세운 나라, 여러분의 부모들이 땀 흘려 키운 나라, 이제 그 나라가 세계 최고의 기술 강국이 됐습니다. 드론 탐지 레이더는 그 상징입니다. 13km는 한국의 도전 정신을 숫자로 표현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2.6배는 한국의 저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세계가 한국을 보고 있습니다.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존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만세.